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계약법이 이제 총칙하고 그다음에 강론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그 물권법보다는 양도 좀 적고 조금 좀 쉽다고 느껴지는데 또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뭐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쉬운 데가 어딨냐, 다 어렵지 뭐 그러시는데 여기는 딱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민법이라는 것은 특히 계약법 같은 경우는 계약은 한 사람만 있어야 돼요. 양쪽에 있어야 돼요. 양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중에는 한 일방 당사자 입장이 돼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여기 내용이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물권법은 굉장히 좀 어려운 파트도 좀 있고 그런데 자, 계약법 총칙 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한 6군데 있는데 시험에는 한 5문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계약법 총칙에서 우선 서술에서 이제 계약의 종류를 쭉 나누는 게 있는데 이것도 가끔 나오죠. 작년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데 기초적인 거니까 한번 쭉 훑어보시고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뭐 여러 가지 계약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배우는 계약은 여기서 말하는 계약법은 채권 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채권 계약. 그러면서 이제 채권 계약은 항상 자유다. 그래서 계약법에서 나온 법조문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약정으로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그렇다 보시고 예외적으로 강행규정인 거 몇 가지 좀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 채권 계약들을 쭉 나눠보니까 첫 번째 이제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으로 좀 나누는 게 있죠. 뭐 유상, 무상, 대가를 주냐 안 주느냐 뭐 그런 얘기니까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3번.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나눈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유상계약의 대표적인 게 매매계약이에요. 그럼 그 모든 유상계약에는 물론 특별한 거 외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담보책임 같은 것들 유상계약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담보책임을 배울 때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 해서 매매계약 편에서 배우지만 임대차도 유상계약 맞죠? 그럼 임대차에서도 담보책임이 문제될 수가 있어요. 뭐 교환계약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으로 나눠지는데 그 무는 이제 채무를 얘기하는 거죠. 쌍무 양쪽이 전부 다 대가적 의미는 채무를 지고 있는 거. 편무는 한쪽 편만 채무를 지고 있는 거. 쌍무계약, 편무계약 동그라미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1번 그러면 쌍무계약, 편무계약을 나눈 이유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쌍무계약에서만 인정된 효력들이 있어요. 자, 쌍무계약에서만 인정된 대표적인 거 동시행 항변권하고 우연부담이라는 거. 이 두 가지는 쌍무계약에서만 문제되지 편무계약에서는 문제될 수가 없어요. 동시행 항변권하고 우연부담은 이제 뒤쪽에서 배우시게 되죠. 양쪽 당사자가 다 채무를 지고 있을 때만 발생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쌍무계약하고 유상계약과의 이제 관계인데 범위를 보자면 유상계약이 범위가 넓어요. 쌍무계약은 쉽게 얘기해서 유상계약 안에 포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이냐면 유상계약에 해당돼요. 하지만 거꾸로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쌍모유 하나 잡으면 되죠. 쌍모유 반대는 아니죠. 유모쌍 그러면 안 돼. 쌍모유 쌍모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어차피 계약은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파트에서 보신 것처럼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되는 게 이게 이제 계약인데 양 당사자 의사는 뒤쪽에서 배우시지만 한쪽을 청약, 한쪽을 승낙이라고 그래요. 청약과 승낙의 합치만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그러죠. 승낙만으로 성립된다 해서 낙성. 거의 대부분의 계약들은 다 낙성계약이죠. 우리나라는 뭐 매매계약, 계약서 같은 거 작성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뭐 구두계약도 계약이니까. 근데 요물계약은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안 되고 그건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요물이니까 물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건이 계약 성립되는데 돈이나 물건을 줘야 그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요물계약이라고 그러죠. 그럼 당연히 요물계약은 예외적인 거니까 요물계약에 해당되는 계약들은 조금 보셔야 되겠죠. 작년에 문제가 나와서 이제 그게 정답이 됐었는데 동그라미 2번에 요물계약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괄호 속에 현상광고라는 게 있어요. 현상광고. 강아지 잃어버렸을 때 강아지 찾아주세요 하는 거 현상광고 예를 들었죠. 예, 현상광고. 근데 뭐 현상광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뭐 우리 시험범위 좀 벗어난 건데 그냥 현상광고는 낙성계약이 아니라 요물계약이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금자 들어간 거, 돈 주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대물 변제라는 게 있는데 크게 문제 안 되고. 그래서 하여간 그대로 외우시면 현금이죠.
현금. 현금이 대물이에요. 이것들이 유물계약들이다. 현금.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시적 계약하고 계속적 계약은 이제 채무 이행의 모습이죠. 자, 어쨌든 계약을 하게 되면 양쪽이든 한쪽이든 채무를 지게 될 텐데 그 채무는 이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무 이행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을 일시적 계약이라고 그래요. 매매 계약 돈 한 번만 주면 되죠. 부동산 소유권 이전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일시적 계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계속적 계약은 채무 이행을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차 계약이겠죠. 예. 뭐 차임을 주는데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다달이 해서 뭐 2년이든 3년이든 계속 주는 거, 이런 걸 계속적 계약이라고 그러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의 종류 가볍게 정리했어요. 자, 115페이지 보시면 약관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 약관에 의한 계약들이 요즘은 뭐 많이 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 법에서는 민법의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약관 규제법이란 별도의 법이 있는데 뭐 이것도 하나의 계약의 일종이니까 가볍게 우리 시험에서도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만 보시는데, 왜냐하면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대량 거래를 많이 한단 말이죠. 특히 이제 기업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핸드폰 삽니다. 보험 계약을 하죠. 그러면 그 회사하고 그 계약한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일일이 그 계약할 때마다 계약서 작성하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기업에서는 일정한 형식의 약관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서 이제 계약한 사람마다 거기다가 이제 사인하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요. 이런 걸 약관에 의한 계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약관들은 개인이 작성한 거예요? 기업에서 작성한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사실 때 일일이 다 깨알같이 써 있는 거 다 읽어보시나요? 안 읽어본다고 이게. 근데 거기다 사인하죠? 그럼 그 모든 내용들이 그 핸드폰 계약의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은 계약을 했으니까 구속을 하게 되는데 그 구속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죠. 거기 보면 꼭 법조문처럼 생겼어요. 제1조 어떻게 제2조 이렇게 됐어요. 그 약관의 형식이 법조문처럼 새겼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속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거기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 약관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 얘기예요. 약관이 당사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사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러면 결국은 이제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그걸 다 읽어보기 뭐하니까 뭘 해야 되냐면 기업가 측에서는 중요한 내용들은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설명. 그래서 핸드폰 사실 때도 그 직원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여기 읽어보시고 사인하세요 이렇게 들어가죠. 일일이 다 읽지 않더라도 그러면서 설명을 막 한단 말이에요. 장황하게. 설명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 의무가 있는데 설명을 하지 않았으면 그건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뭐 동그라미 3번이 그 얘기인데 쭉 읽어보시면 돼요. 사업자는 약관 내용을 명시해주고 사본도 교부해줄 의무가 있고 다 사본해주죠. 핸드폰 살 때. 중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약관이나 해당 조항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법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이제 하나가 있는데, 자, 우리 민법에 137조를 보시게 되면 일부 무효 법률이라고 해서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라면 민법상으로는 일부만 무효, 전부 무효, 전부 무효로 봐요. 근데 약관에 의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럼 약관의 내용은 제1조, 제2조 해가지고 쫙 여러 개 내용을 이제 써놓는단 말이죠. 근데 이 중에 좀 강행법규 위반된다거나 사업자에 너무나 이익이 되는 내용들은 무효가 돼, 무효가. 이 조항만.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다 사인을 했으니까 요 내용들이 전부 다 계약의 내용인데 이 계약 내용 전부가 무효가 된 게 아니라 요 부분만 무효란 얘기죠. 그러면 계약이 법률행위고 법률행위 전부 일부가 무효니까 우리 민법대로 한다면 전부가 무효가 되어야 되지만 약관에서 계약할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요것만 무효로 봐. 요것만. 요게 약관 규제법에 의해서 별도의 법에 의해서 거기에 7번이 그 얘기가 나와요.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에도 나머지 약관은 무효로 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민법상 일부 무효 법리의 예외가 되는 거니까 그 정도 잡고 가세요.